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요, 칩마스터 김장결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 만큼 각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분석을 보다 자세하게 풀어볼 텐데요. 일단은 TSMC와 ASML 실적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각각의 기업의 실적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TSMC지만은 ASML하고 다른 거를 같이 봐야지. 그러니까 ASML의 실적의 의미하고 TSMC의 실적의 의미하고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삼성하이닉스 또는 소부장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있어요. 일단 ASML은요, 실적이 뭐 특별히 나쁘지 않았어요.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3분기, 4분기. 근데 문제는 주가가 왜 빠졌을까요? 이번 분기에 받아들인 신규 주문이 원래 예상하는 거에 반토막도 안 나왔어요. 신규 주문은 얘네 만드는 장비는 만들려면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문이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는 내년도 실적의 전망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SML이 그거만큼 빠졌어요. 10몇 프로. 그럼 뭐 걔네들 빠졌다 칩시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실적이 안 좋은 게 두 가지예요. 누가 그 오더를 안 줬을까요? 내년도 전망이 헷갈려서. 아마도 인텔 또는 삼성, 일부 중국 이런 업체들이 내년 전망에 대해서 조금은 유동적이거나 생각보다는 좀 적게 준 거예요. 그래서 ASM이 빠졌어요. 그럼 뭔가 근데 ASM은 아시다시피 AI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수요가 뭐 내려갈 것 같아서 인텔하고 삼성이나 아니면 중국이 1년 뒤에 받을 거를 안 줬다, 적게 줬다 이게 아니거든요. 아마도 일반적인 레거시 제품이랄까 아니면 원래 많이 오더를 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반적 시장을. 네. 그러니까 보시고 그러면 이제 ASM을 갖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TSMC는 뭐냐? TSMC는 정확히 얘기하면 TSMC는 애플이나 삼성이 오더를 주면은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죠. 그러니까 당장의 수요가 있으면 생산하겠죠. ASML은 내년도 전망이 헷갈리면 오더를 적게 받겠죠. 그래서 ASML은 내년 전망이 헷갈리는 커스터머가 있어서 오더가 준 거고 TSMC는 실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 좋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에 생산하는데 TSMC만큼 잘 만들어진 데가 없잖아요. 파운드리가.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애플이 아이폰 만들 때 나 필요해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하는 게 오더가 좋았고 그리고 인텔도 비록 내년 전망이 헷갈려서 오더를 줄였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에 생산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생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텔하고 애플이 준 3나노 공정, 네. 삼성보다 TSMC가 다 아는 3나노 공정을 하다 보니까 TSMC는 실적도 좋고 매출도 좋고 마진도 좋고 한마디로 뭐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4분기에는 엔비디아가 블랙웰 그거 만들어줘야 되니까 4분기도 좋고 그럼 뭐 더 날 없이 그날 10% 올라간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저께 금요일 날 한 2%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PER이 20배 중반이 안 돼요. 싸죠. 그래서 TSMC는 그 인텔,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 모든 걸 다 받아서 지금 이 순간 지난달 앞으로 2, 3개월 오케이라는 얘기고 거기서 그럼 우리 한국에 있는 임플리케이션이 뭐냐? 한국에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TSMC가 잘 나가면 삼성이 파운드리가 안 되는구나. 그 네거티브 한 거고. 하지만은 TSMC가 잘 나간다는 얘기는 AI는 좋다는 거니까 AI 관련되는 거는 괜찮은 거고 또 한편에 인텔하고 삼성이 오더를 덜 줬다는 거는 내년을 바라봤을 때 경기, 반도체 경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 목요일 날 한국의 주식시장이 2시 45분에 TSMC가 실적 발표했을 때 막 올라간 거 이거는 과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주식이 반락하는 게 맞았다. 근데 일부 주식은 좀 과하게 반락했어. 이렇게 보는 거고요. TSMC는 중립이고요. ASML은 약간 네거티브해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네거티브한 거가 바라보면서 오늘 시작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TSMC와 ASML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요, AI 칩 수출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임기 내에 이루어질지도 시장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네, 한달 얼마 남지 남았는데. 않았어요, 사실상. 네. 그날 하루치기죠. 그날 하루에 엔비디아가 조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뭐가 나왔죠? 다른 얘기지만 TSMC가
화웨이를 도와줘서 실제 제품을 공급하는 거 아니야?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비난 때문에 조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된 반락한 거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TSMC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AI 칩을 여기는 지금 중국이 아니고 중동 지역에 판매되는 것도 우회적으로 중국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런 우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발로 판매되는 엔비디아의 비중은 아마도 한 자릿수밖에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되려면 요거 중동향 나가는 물량 몇 퍼센트 되는 것도 다른 쪽에서 메워지지 못할 정도로 AI 수요가 약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현재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례 없는 좀 위기에 맞닥뜨렸다. 네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공식적인 사과문이 나올 정도로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이재용 회장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관련된 또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지거든요. 기대하고 있죠, 사람들이. 네. 예, 투자가들도 기대하고 있고 뭐 꼭 주식 58,000원, 59,000원, 6만 원 이게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한때 20%를 헐쭉 넘었다가 지금 내려왔는데요. 당연히 그 수장인 분이 한 2년 지났고 마침 이런 그 타이밍적으로는 뭔가 한마디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죠. 시기적으로, 네. 근데 그게 어떤 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뭔가 한마디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정도, 예상하는 정도로 보는데 구체성이 안 드러나면은 뭐 그다지 결국 별거 없네 라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요. 그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다르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소 부진한 실적에 발목이 잡히면서 주가가 주춤세를 보였습니다만 이번 주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HBM 시장에서는 워낙에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한미반도체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역시나 깜짝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본부장님? 네네. 네. 일단 두 가지부터 볼게요.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실적 발표되기 며칠 전에 증권사 리포트가 거의 예상을 정확히 맞췄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던 거예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아주 서프라이즈였다. 근데 초를 친 거는 뭐냐면은 다음 날 다른 애널리스트가 30만 원 목표 주가를 대거 17만 원 낮췄다. 그거 빌미로 내려갔다 하는데 그분이 17만 원 낮췄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 아닙니다. 타이밍적으로 한미 반도체는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해가지고 PER이 20배건 30배건 좋아해서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때 20만 원 갈 때.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한화정밀이라고 그 모회사가 하나 인더스트리얼인데 하이닉스하고 뭔가 그 다음 버전의 하이브리드 본드를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이것이 퀄이 낮니 아니 탈락했느니 이런 노이즈가 나오면서 네. 이거 뭐지?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내년까지는 성장이 고성능 되지만 내후년 될 때부터는 26년부터는 그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게 줘도 되냐? 이런 컨선이 걱정, 우려가 약간 먼저 나올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지 단순히 어떤 애널리스트가 업데이트를 안 하다가 했다. 이렇게 된 거는 기분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은요. PER 내년 기준으로 25배입니다. 25배가 우리 앵커님 싸 보이세요? 안 싸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아주 성장을 높게 하는 게 PER 25배. 사실 안 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이러는데 네. 아까 TSMC 얘기했죠? 그다음에 일본의 그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디스코 댄스가 아니고 일본의 디스코라고 한 30 몇 조 되는 장비 업체가 있어요. 레이저 커팅하는 회사. 이런 회사가요. PER이 20배에서 25배밖에 안 돼요. 뭐냐? 우리 그 한미 반도체가 25배라고 하면은 싸다고 안 싸다고 할 땐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 경쟁사는 아니지만 글로벌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 싸냐 이거죠. 그러면 싸다고 볼 수 없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냐? 한미반도체는 내년 실적이 아니고 이제 막 크는 거니까 26년까지 좋다 이렇게 확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26년 실적으로는 PER 한 15배 정도 애널 추정하면은 그러니까 싸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26년에 한화정밀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 걱정이 있으니까 주가가 주춤주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요. 오늘 내일 모레 발표될 때 6조 9천억 정도가 컨센서스예요. 최근에.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거기서 한 뭐 1, 2천억에 큰 게 아니지만 뭐 6조 5천억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주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HBM을 제대로 만드는 게 하이닉스밖에 없다고 보니까 그럼요. 그때는 아마 저가 매수가 들어갈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은요. 내년 기준으로 나쁘게 보는 게 20조, 높게 보는 게 35조, 평균 30조인데 반도체 가격에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헷갈려서 낮게 한 5% 정도 더 낮게 잡더라도 한 30조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면은 30조에 6점 후반, 6.5배 후반, 7배 이 정도 하면 그게 21만 원, 22만 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면은 그 정도까지 기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한때에는 진짜 52주 신저가까지 찍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반등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삼성전자 오늘 흐름 좀 짚어주실까요? 네, 하루에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제가 어떻게 크게 다르다 할 수 없는데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삼성전자는요. 58,000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58,000원이라는 얘기는요. 작년도 6월, 7월에 반도체 삼성전자가 턴어라운드 된다. 디램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대가 올라갈 때 외국인 중심, 기관 포함해서 순매수 한 3천만 주를 했을 때의 주가 평균 가격이 7만 3천 원 정도입니다. 7만 3천 원 곱하기 만약에 손절매 0.8 하면은 그게 5만 8천 원이에요. 안 깨지면요. 시간 지나면 올라올 것이고요. 그게 깨지면 한번 엄청나게 한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5만 8천 원대를 지지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본부장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오늘도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